크게 공포탄 한번 쐈지. 자 그리고 내가 이번에 어차피 이거는 우리 다 하겠지만 두 번째 또 이거 민주당에서 또 다음 기사 좀 올려주세요.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이 워낙 사고를 많이 치니까 네. 또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도 공개하고 뭐 그게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 중에 한 명이 현역원한테 보내가지고 어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멀쩡하신 분이 남영희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3명 중에 한 명은 체포 구속됐고 한 명은 이상한 얘기 올렸고 그다음 또 한 명은 이모 씨? 이모 씨. 네. 이모 씨도 뭐 그래서 이번에 저거 공개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언론이 네네. 희생자들 뭐 집중 부각하고 네. 그러니까 딱 그게 약간 그 사람 그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현 정부 공개할 옛날 세월호 때랑 거의 비슷한 과정이거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번에 희생자들의 신원을 왜 공개해? 저분들이 네. 저분들이 피해자 저 유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슬퍼 죽겠는데 이름도 공개하고 네. 그걸 자기들이 결정해 그거를. 근데 그 프라이버시 침해죠. 그럼 명확하게 침해고 개인정보 침해야. 사자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당연하지. 네. 근데 그거를 바로 저 최민희 전 의원이 받은 거야.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해야 된다. 저 공개해서 뭐 하려는 거야? 뭐 하려는 거 같아? 짠한 뭐 사연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막 울고 북돋으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전시 사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포르노 사회, 포르노 사회, 격분 사회. 제가 세월호 때도 저는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도 참여한 시민이지만 알아. 근데 제가 그 와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도 좀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그 아까 얘기했던 이상호 기자가 계시는 고발뉴스. 거기서 맞아. 무슨 영상을 공개했냐면 막 그 배가 막 기우뚱거리면서 그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는. 아 맞아. 근데 그거는 공개되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JTBC에서 공개했던 막 마지막에 노래 부르고 했던 거기까지였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노래 부르고 한 것은 이제 그래도 좀 담담한 막 서로 이제 살짝 농담도 하면서 근데 그것이 더 슬픈 깊은. 그렇지. 근데 막 맞아. 노골적으로 충동질하지는 않는 그렇지. 그런 것이었다면 그 비명 소리는 아니 그 상황을 누가 없었다고 했나요? 근데 그거를 굳이 까디집어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뭐 본인이 또 부모시니까 저는 너무 그 보도가 좋았다. 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근데 아니 진실을 그런 식으로 다 까디집어서 보여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격분시키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당연하지. 맨날 그런 식이었어요. 격분시키고 그다음에 사람들 막 아무 일도 안 하고 흩어지거나 아니면 엉뚱한 짓 하거나. 그렇지. 뭐 세월호 고위 침몰서 이런 거 나오고. 그 뭐 별거 다 있었지. 어뢰로 뭐 추락을 시켰는 데부터 별 얘기가 다 그래서 나왔었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진짜 진상 규명과 그럼 책임자 처벌 그냥 원칙적인. 근데 그 원칙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박근혜 정부 인기가 나빠졌던 거지. 그렇지. 애초에 결론을 박근혜 정부 몰아내자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은 소수였어요. 근데 그렇지. 그 소수에서 이제 좀 나쁜 선례들을 그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네. 이거 좀 얘기가 되거든. 이 정부 막 뭐 밀어내고 뭐 네. 어쩌고 하면. 근데 그렇게 그 아까 얘기했던 고발뉴스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가 퇴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네. 그건 국민들이 차츰 판단하다가 이제 쌓여가지고 퇴진시킨 거지. 그럼. 그런 식으로 김어준이나 이상호 이런 사람들이 해서 퇴진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 짓을 하려고. 그 재미 들린 거지.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받았더라고. 네. 저분 아까 소방서 간 것도 그렇고 네. 이것도 이 정부 뭐 하여튼 공격하고 제대로 할 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나 봐. 나는 안 받을 줄 알았거든. 당 차원에서 처음에는 네. 이거는 우리 입장하고 다르다는 식으로 나왔어서 처음에 얘가 나올 때 비판이 네. 많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 이걸 왜 받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치면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얘기했던 5.18 명단 공개라도 공개해야 그렇지. 되나요? 다 해야지. 그렇게 치면? 저는 5.18 명단 공개 반대예요. 저는 뭐 특별하게 이 사람이 가짜다라고 하는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조사하면 되니까. 그렇지. 왜 사자의 프라이버시를 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처음에 네. 원래 그 민주연구 부원장이 그
카톡하다 걸린 거 있잖아. 그때 민주당이 뜨거워했었거든. 네. 그래서 우리 공식 입장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해서 비판을 그래도 그때 막 이거 유족 이거 정말 너무 뭐 그때 김병민 비대위원이나 뭐 장제원 의원이나 진짜 심하게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해 비판을 했었다고. 네. 이거는 정말 뭐 좀 입에 담기도 힘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비판이 와서 민주당이 뜨거워하고 뺐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깃발을 꽂았어. 네. 나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본인 수사 때문에 그런가? 관심 돌리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자기 딴에는 뭐 감동 사연 발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게 뭐가 감동이야? 지금 슬픈 네.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투명 사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은데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게 되는데 책. 한병철이라고 하는 제독 철학자가 있어요.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유명한. 피로사회. 예, 근데 제가 이분 다른 책은 잘 모르겠는데 한 권은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그게 투명사회라는 책인데 투명사회의 부정성을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포르노사회, 전시사회, 격분사회 같은 그렇지. 표현이에요. 예,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겪었던 건데 제가 예전에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듣는 뉴미디어 방송에 많이 출연했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제가 한번 재판 공개 있잖아요. 재판 공개. 재판 생중계. 공개. 네, 생중계.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예, 이게 좀 막상 그렇게 돼버리면 재앙 여건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판사도 눈치 봐야 되잖아. 예, 잘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는 공개를 하는데 유럽에서는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럼 법 체계가 달라서 그렇지. 예, 그런 것도 있거니와 이게 진보적인 게 아니다. 그걸 공개해가지고 뭐 판사나 이쪽을 투명하게 하면 더 공정하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예, 정치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적절한 밀실들은 있어야 돼요. 마크가 당연하지. 있어야 돼요. 다 그거 까디집으면 좋은 얘기다 진짜. 다 까디집으면 잘 안 됩니다. 안 굴러가요. 그리고 이상한 짓거리를 또 하게 돼 있어요. 쇼하고 그러니까.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다가 특히 이재명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추진했었던 중심 인물이죠. 그 맞네. 예, 저는 사실 이게 다수가 찬성 여론이 많긴 했지만 저는 돌맞을 각오라고 반대를 했었어요. 이게 설치가 되면 의사들의 어떤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신경이 쓰여서 사실 의사들 중에는 뭐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는 막 음악 들으면서 막 약간 이러면서 수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수술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그런 게 공개되면 또 CCTV를 달아버리면 이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의료 현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무조건 공개되는 게 다 좋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근데 또 웃기는 건 이재명 대표 경기 도정할 때 자기가 했던 거는 잘 공개 안 돼요. 하나도 공개 안 해. 하나도 공개 안 해. 제가 예전부터 시민운동가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정보 공개 청구할 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남시장일 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알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는 거는 잘 안 되면서 사생활에 걸리는 침해가 되는 이런 거라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성남시장 때였나? 그때 한번 큰 사고 있었잖아. 아, 그때 맨홀이었나요? 그제 뭐그 네, 저 무슨 지하철 공연에서 뭐 한풍구. 한풍구 지하철 무너진 한풍구 거. 사건. 그 내가 무슨 책임이냐고 그래가지고 또 그때 속 빠져나갔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면 무조건 이건 국가가 다 책임져라. 이재명 대표의 너무 패턴이라 아주 이번 건 너무 불편하더라고. 저 보는데. 이럴 때 민주당이 어. 그 지금 원내 다수파잖아요. 그렇지. 그 정권도 최근에 5년 잡았고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에 있었고 그렇지. 용산구에도 구청장이나 구의원 있었을 거고. 그렇지. 그럼 민주당이 딱 나서가지고 우리가 뭘 못 챙겼는지 점검해 보자. 그렇지. 야 그럼 얼마 멋있냐? 예, 그래가지고 낙항 바꾼다 그러면. 예,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안 하고 시간 끌고 있을 때 먼저 딱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야 이건 진짜 이런 거 좀 가르쳐 줘 좀 전화해서 가르쳐 줘도 좀 가르쳐 줘. 저만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아이고 우리 황금쥐백호님 정치와 수다 덕분에 정치 무식자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우리 좀 볼게요. 높은 그룹님 두 분 격 있는 진행 좋네요. 아 우리가 격이 있냐? 아 우리 이상민 TV 공격이 치킨값 보낸 건가? 이상민 어디? 맞아요. 김수민 평론가님 제가 아직 야 7,500원으로 어떻게 치킨을 먹냐? 반말이? 반말인가? 나도 입이 있는데. 자 우리 또 깍두기 먹을까? 자 우리 능소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태희님, 수민님 정치와스타에서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여기 또 김수민 평론가 네. 또 팬이십니다. 타구님, 진실이 공개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선동과 그 선동에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 아닌가요? 음. 아 저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대중 책임도 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보도 발달해 있고 학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정치인만 잘못 있는 게 아니에요. 음. 대중의 책임도 분명히 있고 그럼. 특히 제가 아까 양경숙 의원 얘기도 해드렸지만 결국에 지지층이 잘못되니까 거기에 쫓아가느라 또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저기 촛불 집회하는 것도 보니까 그 퇴진 집회더만. 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인데 그것도 민주당 당 차원에서 좀 또 했던 것도 나와가지고 또 그 욕 엄청 먹고 있던데. 아이고 이제 나머지 반마리값 나좀 보냈네 이상민. 아 진짜요? 당당 야, 치킨 야 드세요. 그런다고 또 주면은 내가 삥 뜯는 것 같잖아. 녹색당 출신이 왜 자본가의 개육을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 고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어르님, 김수미님도 포용할 만큼 국힘이 열려 있으면 좋을 텐데 두 분 케미 참 좋아요. 아 아니 감사합니다. 포용 안 해줘도 되는데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난 진짜 그게 망하라고 조언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 들었으면 야 근데 아까 좋겠어요. 그 민주당 거 그거 너무 좋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세월호 이후에도 네. 더 안전 시스템을 잘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 것부터 그쵸.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50% 넘는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참사 이튿날에 일요일에 방송에 하나 있어서 이제 뭐 특히 브리핑 중심의 코너예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소감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진행자분이. 그래서 제가 나는 평론가인데 방송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하다못해 내 SNS에서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갈 텐데 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냥 이렇게 일단은 자기가 뭘 못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물론 모든 국민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 정도면 그래도 방송에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고 오세훈 시장이 조금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 내가 같아요. 보기에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근데 눈물은 그건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착즙 뭐 같아가지고. 책임 여부는 떠나서 네. 제일 언론에 이제 본인의 그 대응하는 거는 네. 제일 좋았어. 그렇죠. 사실 서울시가 취하지 않은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불법 건축물 또 서울시 연구원 보고서에 다 대책을 수립을 해놨는데 그렇지. 예. 근데 또 그걸 또 박 전 시장 탓으로만 몰면 얼마나 흉합니까? 그렇지. 예, 본인이 못한 것도 있잖아요. 오 시장도. 그러니까. 예,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에 갑자기 보면은 이제 뭐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말로 실수한 사람들을 할 때 오세훈 시장은 싹 빠져 있잖아. 일단 빠지잖아. 빠지죠.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일단은 저희 뭐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고 저희가 네. 잘 다루지 못해 죄송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어디 가서 울긴 잘 울던데 울긴 잘 울는데 저 보면은 이상한 거 요즘에 이 대표나 민주당에서 내 탓이요 하면 그게 국민의힘에게 엄청난 공격이 됩니다. 그렇지 오히려. 맞아. 네, 국민들이 그거 모르지 않아요. 그럼 네. 맞아. 아이고 그러면 이 대표가 내 탓이요 하면은 오 그래 너 네 탓이야.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 찌부러지는 것밖에 그렇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완전 바보 되는 그렇게 건데. 왜 못해요? 국민의힘 또 박성중 의원 이번에 뭐 연합뉴스하고 여기서 이태원 가라고 보도를 그렇게 해서 언론 탓이다. 그제가 그랬어요. 언론에 그렇게 났으면 그때 왜 생각 못했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유 좋은 얘기야.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이 정치권은 민주당도 그렇고 언론에 통로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미리 좀 약간 인파 캐치를 했으면 초저녁에라도 그렇지. 논평이나 뭘 내가지고 이거 그렇지.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언론을 한번 타고 그럼 언론을 통해서 또 공무원들도 그런가 하고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 그리고 그걸 못했다고 제가 꼭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번 축제는 그럼. 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처음에 뭐 이런 일이 뭐 네. 터진 적이 없었으니까. 축제가 아닌 인파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맞아.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찍어서 너 때문이야라고 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그럼 끝나고 나서라도 그 생각부터 들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고. 그렇지. 그 부분 아쉽고 그 네. 부분 너무 죄송하다 이런 왜-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언론 탓을 하느냐 여당 의원이. 그건 맞아.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민주당의 대응도 내가 진짜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너무 뜨악하고 있는 중이고 또 여기 또 국힘도 안 빠지잖아. 네. 아 내가 나랑 참 그 방송도 많이 하고 내 개인적으로 친한 분이긴 하지만 김은혜 홍보수석. 아 개인적으로 치네요. 나 맨날 방송 많이 출연했으니까. 아, 아유 보여주세요 그때 기사. 있었죠. 여기서 웃기고 있는 애가 왜 나와? 지금 맨날 찍히는데 저거 쓰고 있냐 저기서? 아 나 진짜 저 또 쓰다 또 걸리니까 지웠어 이렇게. 누가 썼는지는 확실히 안 밝혀졌죠. 김은혜 의원이 쓴 것 같아.
그래요? 김은혜 의원이 쓴 것 같아. 네. 쓴 거는 웃기고 강승규 있는. 시민사회 수석이랑 대화를 한 둘이 거예요. 하는 대화하면서 웃기고 있는데 네. 이제 걸렸잖아. 네. 나는 그냥 어제 사실 그래 이제 안 썼어야 되는데 진짜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뭐 마음속으로야 저 미친 것들 저것도 다 무슨 뭐 다 정보 탓만 하고 있네 해서 웃기고 있네라고 쓸 수도 네.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 네. 여기다 쓰는 순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털렸냐 저거 핸드폰부터. 그렇죠. 나 체리 진짜 따봉 이거 체리 따봉부터 전쟁입니다. 민주당 전쟁입니다. 이거 나왔고 또 뭐 얼마 전에 뭐 나왔죠? 너무 나와가지고 뭐 그리고 정진석 건도 걸리고 대통령실 그 관저 다 돼가지고 대통령 부부 이사 가는 거 그거 걸리고 그거 나오고. 근데 어떤 거는 그냥 봤다가 나온 게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분은 자기가 써버렸어. 써서 보시라고. 다 있는데 옛날에도 제가 어제도 얘기 잠깐 했었는데 국방위에서 그 한기호 정미경 의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진성준 의원 앞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쟤들은 뭐든지 빼딱 빼딱 이렇게 써가지고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기자한테. 그리고 강훈식 의원은 게임. 훈식이는 게임하다 네. 그래서 게임 끄더라 그랬는데 내가 난 또 동갑이라 친구잖아. 저 살짝 옹호해줬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때였거든요. 그렇지. 국정감사는 사실 찬반 토론이 없어요. 그냥 의원 단독 활동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다른 의원이 질의할 때 나가 있어도 돼요. 근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지키면서 이제 근데 자기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키면서 게임. 네. 훈식 그래서 그랬구나. 저거는 이렇게 물론 안 저러는 게 좋지만 근데 저번에 봤을 때 네, 요즘도 근데 게임 되게 하냐? 나빠. 요즘도 게임 하냐? 되게 나쁜 건 아니다. 제가 좀 그러니까. 변호를 해줬는데 근데 아니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해명하기로는 야당 의원님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끼리 한 얘기였다.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생각이 나냐고 그 자리에서. 그렇지. 나는 사실 내가 어제 방송에서 네. 내가 잘 아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심하게 깠거든. 뉴스파이터에서. 이건 뭐 어떻게 아니 웃기고 있네가 어제 일에 뭔가가 웃기고 있네를 거기서 지금 왜 써요? 무조건 지금 현 상황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거를 김은혜 의원이건 그 저 또 시민사회수석이건 둘 중에 한 분이 쓴 거지. 그러면 그냥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 어제 둘 간에 사적으로 있었던 건데 그때 그 누가 웃기고 있는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김수민이 웃기고 있었던 건지 네네. 어제 백성문이 웃기고 있어서 내가 백성문이 웃기고 있냐고 쓴 거다. 이렇게라도 해주든가. 근데 또 그거는 사적인 거라 할 수 없고 그거는 그냥 변명으로 들리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웃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킥킥킥킥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해명할 때도 다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사석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해 주듯이 작전 짜서 주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미 상황이 엉켜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걸로 제일 엿먹은 사람은 김대기 실장일 겁니다. 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돼서 나왔을 텐데 그렇지. 살짝 아래 선 사람들이 이 지경을 만들어놨어요. 웃기고 있네라고 해버려가지고 네. 진짜 또 일단 퇴장 당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요거는 쉴드 치면 자기가 골로 간다. 그렇죠. 본인도 그냥 그래서 내보내고 그 독박은 김대기 실장이 혼자 다 썼지.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강승규 시민사 수석하고 김은혜 홍보수석 둘 다 의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거 가지고 막 강하게 막 이렇게 했던 입장 분들이. 바꿔봐. 입장 바꾸면. 그래서 어제 아무리 실제로 두 분이 보시기에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웃기고 있었어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 어제 뭐 민주당 웃기고 있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 생각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거 생각으로만 해야지. 그게 왜 여기서 웃기고 있네가 나와. 그리고 자꾸 어제 뭐 때문에 웃겼다 그러고. 그래서 이건 진짜 국민의힘도 정말 욕 먹어도 마땅해요. 저는 이제 제일 윗사람이 책임이 있는 게 저는 윤 대통령이 경찰 탓을 한 것이 지금 분위기를 많이 악화시키고 있다고 봐요. 요건 나도 진짜 좀 한마디 하고 싶더라.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경찰 소방 쪽에 들끓고 있다. 현장에 있는 사람만 책임지냐. 경찰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행안부 경찰국으로 한번 긁어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그 일선 공무원은 그냥 일반 국민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그날 그리고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윤 대통령도 본인은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그 말인즉슨 사실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전부터 그렇지. 계획을 하는 게. 근데 그래 놓고는 결국에 경찰의 당시 대응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파가 계속 몰려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점이 다가올 때 미리 어떻게 해볼 거리라고 생각이 들지. 거기서 더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류미진 총경이나 이임재 서장이 제대로 대처했다고 해도 막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사전 계획의 책임입니다. 음.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는 경찰 탓으로 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탓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 모든 하중은 경찰이 경찰.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이임재 용산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분은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그 화를 냈던 건 그 이임재만 뭐라고 한 게 아니고 네. 왜 그때 6시 반부터 3시간 전부터 인파 몰리는데 왜 경찰이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현장에 있는 경찰한테 뭐라고 했던 건 그때 경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번에 국민들 속을 제일 긁어놓은 거는 이상민 장관이었던 거거든 스타트가. 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이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서는 어찌 보면 이번에 경찰국 만들어서 경찰국 다 이제 행안부에서 한다며. 그러니까요. 그럼 행안부 장관이 일단은 멋지게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정말 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거나 제 책임이 큽니다라고 나와야 이제 전체적으로 뭐 또 그렇죠. 장관까지 그렇게 책임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그냥 밑에만 딱 얘기를 하니까 네. 나도 그날 하여튼 보면서 되게 불편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이거는 깔 줄 알았다. 네. 그 대통령도 제가 이재명 대표 얘기했듯이 대통령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면 자동으로 그 실무선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그 체계가 잡혀요. 그렇지. 네, 본인이 반성을 맞아. 하면 구체적으로 반성하면 그렇지. 예, 그것만큼의 좋은 지시는 없는 거다. 그리고 지시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윤 대통령 이번에 사건 때 처음 지시했던 게 뭐 응급차 가게 길 뚫어라였다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맞아, 그걸 맞아. 모르지 않잖아 현장에서. 그렇지. 그럼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용 문제라든지 뭐 지원이 필요하거나 네, 뭐 혹은 그렇지.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게 필요할 때 대통령이 그 부담은 내가 질 테니까 다 치워줄 테니까 그거 해봐라.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름띠 유출 사태 때 방제 펜스 일본한테 빌려오든지 중국한테 빌려하든지 빌려오고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두 벌 치고 두 벌 안 되면 세 벌 치고 세 벌 안 되면 네 벌 쳐라. 예. 본인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요런 지시가 나와야 됩니다. 지시도.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사실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애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이는 민주당과 지금 뭐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가끔 내가 이런 약간 이런 분들이 국회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자괴감이 들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 번째 아이템은 이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문자 좀 볼까요? 자,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거기구나. 캣톨릭님, 김수민 평론가님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했지만 어제 방송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백 변호사님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와 수다 방송에 대한 지향도 존경합니다. 저희는 뭐 정파에 치우치고 안 치우치고를 떠나서 하고 싶은 거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저희는 뭐 욕을 하실 분은 욕을 하시고 좋아하실 분도 좋아하시고 대신에 그냥 저희 얘기조차도 에이 저 미친놈들 이러면서 못 받을 정도 된다면 저는 그런 우리나라 사회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듣고 본인이 판단하고 뭐 어떤 게 맞는지 그건 우리나라 전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인 거니까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타구님,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사고가 나면 사과는 잘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왜 이리 사과하는 것에도 인색하고 네. 책임 회피하는 것에만 치중하는 모습만 많이 보일까요? 정치가 갈수록 퇴화하는 것 같아요. 맞아. 옛날에는 사과는 잘했는데 요즘에 사과하면 옛날에 다 옛날에 사과 잘했나? 옛날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사과 잘했습니다. 거기 사과 잘했지. 이 사람들이 제왕적 총재들이었지만 국민 앞에서는 사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사과하면 다 네 책임이야. 그리고 갑자기 그걸로 쏠릴까 봐 그러나? 그래서 이거 이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 우리가 너무 정치인 탓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사과하는데 인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과를 하면 잘못한 거 이상으로 욕 먹고 뒤집어 쓰겠지라고 하는 방어 기제들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뭐 이번에는 그래도 좀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를 안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이 너무 이제 뭔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더 인색한 것 같은데 국민들 믿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댓글에 개인적으로. 사과하면 모든 걸 다 책임지라 하니까 그렇지라고 하셨는데 사과 안 하다가 결국에 책임지는. 더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맞아요. 네. 자, 이지쟁이님 역시 두 분의 정치평론 깔끔하고 너무 좋네요.
국회의원들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셨고요. 김수민 씨 그렇게 잘 알면 정치하세요. 비판만 하고 있지 말고 이것도 정치예요. 야, 이것도 정치입니다. 네, 이거 네. 정치예요. 그리고 나 낙선돼 가지고 8년 전에 네, 백상준님도 감사드립니다.